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요즘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깨를 제가 완치시켜 드리고자 8번에 걸쳐서 어깨 통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깨 위험 신호. 자, 언제 병원에 가야 될지, 어떻게 어깨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가볍게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죠. 갑자기 어깨가 부어오르면서 뜨겁게 달아올라요. 뭔가 이제 어깨에 후끈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자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계속 깨요. 특히 두 번째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잘 자야 우리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면 그것 때문에 다음날 일상생활도 힘들고, 또 그런 게 또 깨지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고 자꾸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픈데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오십견일까요? 어깨 아프면 무조건 오십견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오늘 또 하나하나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어깨 통증의 5가지 위험 신호.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럴 때는 좀 병원에 가세요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통증 신호등.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언제 건너죠? 파란 불 때 건너죠? 자, 그리고 빨간 불일 땐 건너면 안 되죠. 자,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통증 신호등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건강 어깨를 위한 관리 방법, 그 4가지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통증의 위험 신호 첫 번째입니다. 외상이죠, 외상. 자, 이제 겨울철이죠. 여러분들 겨울철에는 많이들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스포츠를 하다가, 아니면 교통사고, 아니면 낙상 등등으로 인해서 외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골절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정형외과니까 특히 겨울철에 이 골절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어깨 골절 같은 경우도 우리 쇄골도 있고, 아니면 상완골도 있고, 아니면 견갑골 등등 다양한 뼈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넘어졌는데 처음에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깨가 다쳤는데 넘어졌는데 너무 심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많이 부으면 환자분들도 인지를 하시죠.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될 것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 가기도 하시는데, 네,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아니면 하루 지났더니 어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뼈만 생각하는데, 뼈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어깨는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깨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어깨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 통증이 넘어진 이후에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밤에도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탈구죠. 특히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 스포츠 하시다가 어깨가 빠져서 오시는데요. 아니면 어깨가 빠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어떤 특정한 자세, 예를 들어서 이런 던지기 동작, 이런 자세에서 어깨 탈구가 잘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탈구가 됐을 때, 넘어지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탈구가 됐을 때 병원에 반드시 내원하셔야죠. 특히 이제 처음 빠졌을 때는 어쩔 줄 몰라서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맞추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어깨 탈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탈구가 되시는 분들은 간혹 혼자 맞출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서툴게 맞추시다가는 어깨 힘줄이나 아니면 신경, 인대 뭐 이런 것들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깨를 잘 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깨 통증의 위험 신호, 어깨 모양의 변화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외상은 누구나 인지를 하시죠. 넘어졌으니까 통증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내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깨 모양의 변화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거울을 봤는데, 이제 씻고 나와서 거울을 봤더니 뭔가 내 어깨 모양이 좀 이상해요. 특히 어디가 이상하냐면 상완 골두나 아니면 뒤쪽에는 견갑골. 특히 특정 자세, 어깨를 이렇게 했는데 어깨 날개뼈가 이렇게 들려 보이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좀 발견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어깨를 내가 좀 쳐다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봤는데 이상하게 어깨 근육이 모양이 푹 들어갔다. 아니면 어깨를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데 익상견이라 그러죠. 날개뼈가 뒤로 이렇게 들려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깨 모양이 비대칭적인 모양을 보일 때, 아니면 붓거나 열감, 아니면 급격한 그렇죠, 부종,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깨 신경의 손상, 아니면 힘줄의 파열, 감염 등이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깨가 뭔가 불편하다 그랬을 때 한번 본인의 상체를 보시면서, 혼자는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어깨 뒤쪽의 좌우 근육의 모양은 괜찮은지, 아니면 불구스름한 발적, 아니면 열감, 만져보면 됩니다. 열감은, 아니면 부어있는 건 없는지, 이렇게 어깨 모양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통증의 양상인데요. 안정시에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냐면 어깨는 보통 움직일 때 아프세요. 내가 어깨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보통 환자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움직일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냐면 목 디스크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가만히 있을 때 신경의 자극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내가 움직였을 때 아픈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다면 이러한 증상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통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아픈 게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요, 너무 아파서 밤에 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리 눕지도 못하고 저리 눕지도 못하고, 아니면 50견 2단계가 됐을 때 정말로 통증이 심해지는데, 그럴 때는 정말 밤에 계속 깹니다. 자, 이럴 때 야간통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진통제에도 효과가 없는 통증. 자, 대부분 아프면 환자분들 간단한 타이레놀 복용을 하시죠. 아니면 집에 상비약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잤는데도 통증이 호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약을 먹었는데 또 먹었는데도 호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팔의 기능이 완전한 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자, 갑자기 팔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인데요. 자, 잘 지내시다가 위에 있는 물건을 들으려고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전층 파열, 우리가 어깨 힘줄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이젠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완전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힘줄이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제까지 잘 쓰던 팔이 오늘 갑자기 팔을 이렇게 머리 빗으려고 팔을 들려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오시냐면, 팔을 들어보세요 하면 몸을 이렇게 드세요. 상체를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니까 자꾸 이제 상체를 이용해서,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들어 올려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완신경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완신경총이라고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팔로 내려오는 신경 다발들이 있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거기 염증이 생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갑자기 통증도 생기지만 팔을 갑자기 못 드는 거예요. 검사했는데 힘줄도 괜찮다 그러는데, 이럴 때 상완신경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팔이 들어 올려지지 않아요. 하룻밤 사이에 내가 특별한 문제도 없었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 어깨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열도 나는데 열도 37.5도 정도 이상의 열이 나고, 그리고 오한과 식은땀이 나요. 그리고 어깨만 아픈 게 아니고 여러 부위,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러 관절들이 같이 아프고, 아니면 원인 모를 피로감, 특별하게 내가 무리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좀 피곤하고 아프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어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아픈데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단순하게 어깨 문제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어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깨에 위험한 5가지 증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신호등 시스템, 통증 신호등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입니다. 자, 초록불은 안심. 자, 이럴 때는 관리가 필요한 시기죠. 두 번째, 노란불일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고, 빨간불일 때는 즉시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료뿐만 아니라 치료도 즉각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록불이 뭔지, 노란불이 뭔지, 이런 거는 초록불, 이런 거는 노란불입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초록불, 노란불은 스스로 조금 증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이 초록불인지,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록불 통증입니다. 초록불은 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어. 달리기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좀 필을 받아서 상체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 이후에 근육통이 올 수 있겠죠? 뻐근하고 불편하고. 자, 이렇게 뭔가 특정한 원인이 있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볍게 넘어졌어요. 살짝 넘어지면서 삐끗하거나 이랬을 때는 좀 안심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자연스럽게 어깨 통증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내가 일을 하거나 뭔가 컴퓨터를 하거나 뭔가 옷을 입거나 물건을 꺼낼 때 뭐 샤워를 할 때 이럴 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조금 뻐근하다가 그 다음은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통증은 좀 안심해도 되는 초록불 통증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노란불인데요. 이럴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반복적이에요. 자, 처음에 어깨 통증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좀 어떤 특정 동작, 어깨를 뭔가 컴퓨터를 하거나 어깨를 많이 올리지 않았을 때는 특별한 통증이 없었는데 옷을 입거나 아니면 선반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선반에 물건을 들려고 할 때 어깨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지속적이다. 이게 이제 점점점 잦아지고 횟수도 잦아지고 통증도 점점 길어진다면 이거는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도 살짝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금 힘들거나 피곤할 때 내가 무리를 했을 때는 당연히 통증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지켜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고 내가 특별하게 문제도 없었는데 이 야간통, 밤에 아픈 증상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자꾸 그 통증 때문에 깬다면 이때는 잘 통증을 관찰하시다가 점점점 횟수도 잦아들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병원에 다시금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초록불일 때는 안심해도 되지만 노란불일 때는 잘 관찰하시다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횟수가 증가하는 거, 두 번째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는 거. 이렇게 점점점 뭔가 악화된다는 느낌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꼭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불 통증. 자, 우리 외모 책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저는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냐면 통증 책. 알겠죠? 자, 이 5가지 여러분 통증 책 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빨간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버티지 마세요. 괜히 버티시면 나중에 더 고생합니다. 그래서 5가지 앞서 제가 통증의 위험 신호 5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명확한 외상입니다. 넘어지는데 가볍게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 넘어져서 멍이 든다든지 붓는 듯하든지 이러한 어깨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죠. 그래서 넘어지거나 충돌, 낙상, 그 다음에 스포츠. 자, 여러분 겨울철에 또 스포츠 어깨도 굳어있고 근육도 굳어있는데 이런 경우 좀 잘 풀어주지 못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죠. 그래서 명확한 외상 이후에 다음날 아니면 당일날 어깨가 너무 아프거나
어깨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 그럼 이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깨 모양의 변화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발견하기 힘들어요. 누군가 좀 봐줘야 돼. 어깨가 아까 노란불일 때 어깨가 자꾸 반복적으로 아픈데 아니면 뭔가 계속 통증이 생기는데 어깨 모양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일을 하시고 뒤에서 누군가 아니면 거울을 보시고 특히 이제 이 날개뼈 쪽에 있는 근육, 양쪽 날개뼈를 보시면서 등 쪽의 날개뼈의 근육의 모양은 괜찮으신지, 그리고 어깨 이쪽을 봤을 때 뭔가 불구스러운 건 없는지, 뭔가 더 부어 보이는 건 없는지, 이렇게 어깨 모양의 변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 모양의 변화가 있고 뭔가 불구스름하고 뭔가 부어 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통증 양상이죠. 자,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움직일 때 아픈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통이 점점점 심해질 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자주 깰 때, 이럴 때,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팔 기능 장애,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팔을 전혀 들어 올릴 수 없을 경우, 어제까지는 잘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 머리로 못 감는다, 아니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드라이기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열도 나고 춥고, 그 다음에 관절, 어깨뿐만 아니라 손, 발, 무릎 여러 관절이 아프다면 이거는 빨간불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여러분의 어깨 통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빨간불은 아니에요. 내가 초록불이고 노란불일 때 내 어깨를 어떻게 좀 관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어깨 건강을 지키는 기본 4가지 원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른 자세. 자, 우리가 거북목, 라운드 숄더,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신경을 쓰지 못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제가 항상 거북목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가만히 저도 이렇게 있을 때 어깨가, 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걸어 다닐 때도 신경을 쓰지 못하면 대부분 이런 자세를 많이 하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슴을 펴고 등을 펴서 특히 이제 귀에서 선을 내렸을 때 어깨에 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귀에서 선을 내렸을 때 어깨가 아니라 더 앞쪽에 위치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가슴을 펴고 목 자세를 좀 똑바로 해줄 수 있는 거. 특히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하시죠? 모니터를 볼 때도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눈 높이의 모니터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첫 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바른 자세에서는 제가 또 여러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세가 나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보통은 머리 무게가 5kg인데 점점점 자세가 나쁘면 10kg에서 15kg까지 누르는 하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근육이 단축되는 것, 두 번째는 디스크 압력이 증가되는 것, 이 2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상시에 무리도 안 했고 운동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반복적으로 아프죠? 제가 처음 말씀드려요. 똑바른 자세를 하셨나요? 그럼 대부분 그렇게 못했어요. 핸드폰, 컴퓨터. 그래서 첫 번째 출발,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출발은 바른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를 펴시고 턱을 당기시면서 정면을 보시면서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건강할 때는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세를 우리가 완벽하게 유지한다 해도 집중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완벽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자, 바른 자세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근육의 긴장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바른 자세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PPT에 그려놨는데, 시계추 운동. 자, 이렇게 의자를 잡으면서 가볍게 어깨를 돌려주면서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팔을 교차에 당기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시켜주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요 예를 드렸는데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가볍게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깨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 요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제가 간단하게 표현은 못했는데 폼롤러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폼롤러 스트레칭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항상 그냥 이렇게 해서 누워만 계셔도 되니까 폼롤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폼롤러는 내가 이제 직장생활 뭐 실내에서는 할 수는 없고 집에서 자기 전에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폼롤러를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폼롤러도 자기 5분만 자기 전에 5분만 좀 하셔도 굉장히 근육이 스트레칭되고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바른 자세도 유지하지만 스트레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스트레칭만 하시면 안 돼요. 근육도 같이 키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회전근개 운동과 하나는 견갑골 운동.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회전근개 운동은 보통 뭐 삼두근을 키우거나 이두박근 키우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회전근개를 키우는 거는 요 밴드 운동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용해서 거상 운동이나 아니면 외회전 운동, 내회전 운동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견갑골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월 푸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회전근개의 근력 운동, 그 다음에 견갑골의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운동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죠?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1시간 운동하면 1시간 풀어주세요 라고 저는 설명 꼭 드립니다. 운동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사우나 찜질도 좋아요. 따뜻하게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운동만 하지 마시고 항상 근력 운동은 스트레칭과 함께 간다. 이거를 꼭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깨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피해야 되겠죠. 자, 잘 때 너무 아픈 어깨를 밑으로 눕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잘 때 어깨를 아래쪽으로 자면 되게 통증이 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어깨를 밑으로 눕두기보다는 좀 바로 누워서 좀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해서 막 하다 보면 자꾸 자세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50분 일을 하시고 가볍게 휴식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일을 하다가 쉬는 건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뭔가 잠깐 내가 화장실 갈 때 이럴 때 잠깐 짬내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증, 뭔가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할 때 뭔가 너무 많은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좀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50견일 땐 좀 달라요. 좀 헷갈리지 마시고 50견일 땐 저는 아파도 운동하세요. 이렇게 아파도 스트레칭 하셔야 하는데 50견일 땐 아파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운동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깨 운동을 하거나 어깨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아프면 거기까지만 좀 해주세요. 그걸 너무 이겨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 우리 몸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통증은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원칙,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과 밤에 잘 때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어깨를 잘 관리하신다면 여러분의 어깨를 더 건강하게 초록불과 노란불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월 푸시업인데요. 자, 월 푸시업 할 때 중요한 거 여기 그림이 있죠. 자, 근데 양쪽 그림이 좀 비슷하시죠. 이게 뭐냐면 팔꿈치를 쭉 펴야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팔꿈치를 펴서 견갑골을 모아주시면서 밑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견갑골을 모아서 견갑골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핵심은 팔꿈치를 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푸시업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푸시업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월 푸시업을 하면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그 근육들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니, 나는 어깨가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아프죠? 아니면 제가 어깨 충돌 증후를 설명드릴 때 나는 부딪힌 적도 없는데 나는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충돌 증후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가 많은데요. 자, 어깨라는 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360도 돌아가는 근육입니다. 관절입니다. 어깨만큼 이렇게 많이 돌릴 수 있는 관절은 잘 없어요. 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 힘줄 위에 뼈가 있는데 견봉이라고 있습니다. 이 어깨는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마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는 뭐가 있냐면 저맥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션이 있어요. 쿠션.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깨 관절은 마찰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저맥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평생을 많이 쓰셨죠. 노화. 계속 사용했죠. 반복적인 사용. 그 다음에 제가 자세가 안 좋으면 어떻다 그랬죠? 자세가 이렇게 안 좋으시면 누르는 하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깨 사이 공간도 좁아들어요. 내가 많이 안 써도 어깨 사이 공간이 좁아들다 보니까 마찰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어깨가 반복적으로 자극되면 마찰이 많아지고 염증이 생기다 보면 힘줄에 손상이 오고 힘줄에 손상이 하다 보면 석회도 생기고 그게 오래 가다 보면 결국은 힘줄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깨 힘줄의 파열입니다. 자, 그래서 어깨가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깨는 아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깨가 아프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50견을 자꾸 생각하세요. 자, 특히 이제 5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되면 대부분 주위에 카드라 통신. 자, 뭘 얘기하시냐?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잘 안 올라가요. 너 그 50견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어깨 통증은 다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 충돌 증후군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아니면 내 팔이 안 올라간다고 아파서 안 올라가는 거라 수동적으로 안 올라가는 환자분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그냥 안 올라가니까 50견이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0견과 어깨 회전근개 파열일 때 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50견은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면 충돌 증후군, 석회성은 다 똑같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는 팔이 일단 안 올라갈 수 있어요. 팔이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파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팔을 들었을 때는 올라가요. 올라는 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서도 안 올라간다면 이거는 50견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동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들었을 때 팔이 안 올라간다면 이거는 50견이에요. 그러나 아픈데 내가 아파서 못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들고 조금씩 달래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더라.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아니면 뭐 어깨 충돌 증후 다른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나중에 이제 제가 8번의 강의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가 아플 때 여러분 냉찜질을 해야 되나요? 온찜질을 해야 되나요?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냉찜질을 해라, 어떤 분은 온찜질을 하라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냉찜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후끈거리고 열감이 나고 이럴 때는 냉찜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가 갑자기 뭐 급성 통증, 특히 석회성 건염 있을 때도 너무 이렇게 아프면서 막 발적이라기 붓고 막 이렇게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럴 땐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 후끈후끈거리고 통증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어깨에는 냉찜질을 해주시라. 자, 두 번째 만성 통증 이럴 때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처럼 이렇게 급성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어깨 통증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면 근육도 이완되고 혈액순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깨 통증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깨 통증만 그렇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염좌. 자, 발목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 통증일 때 발목 염좌할 때는 대부분 냉찜질 잘 하시죠. 그런데 허리가 갑자기 삐끗해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해주면 좋죠? 온찜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염좌라고 해서 여러분 대부분 염좌니까 냉찜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대가 손상이 있거나 어깨 힘줄 인대 뭐 이런 거가 연관이 있을 때는 냉찜질 해주시고 허리 같은 경우 근육과 관련돼 있을 때는 온찜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왔을 때는 오히려 냉찜질하면 근육이 더 수축을 하죠.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허리는 온찜질을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심한 외상 뭐 너무 심한 외상일 경우에는 냉찜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냉찜질 해주시는지, 어떨 때 온찜질 해주시는지 조금 이제 좀 감을 잡으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증 신호. 자,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의 신호등 필수 체크. 초록 불일 때, 노란 불일 때는 잘 경고 관찰 하시다가 점점점 2가지입니다. 통증이 강도가 심해지거나 횟수가 잦아들거나 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 불일 때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5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카드라 통신, 아니면 운동, 운동하면 좋아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내 어깨를 정확하게 진단 내리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를 지키는 관리법 4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른 자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를 하시면 여러분이 병원에 적게 오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QR코드, 제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 QR코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이제 치료받고 병원에 좀 잘 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잘 설명드리려고 저는 QR코드도 드리는데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라면 병원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 3가지를 잘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일지라 할지라도 잘 치료받고 다시 초록불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4가지 바른 자세,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쉼 이런 걸 통해서 어깨를 잘 관리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50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50견이 뭔지 그 정체를 밝혀드리고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자세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바깥쪽 발목이 항상 찌릿하게 아파요. 연골 손상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이제 뭐 어깨이긴 한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통증이 발생하면 연골, 뭐 인대 막 이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 인대는 언제, 연골은 언제 손상할 수 있을까요? 큰 외상이 있을 때. 자, 내가 특별하게 크게 다치지 않고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바깥쪽 발목이 항상 찌릿하게 아파요.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 근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 자세가 안 좋다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가 안 좋다, 근육이 짧아진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두피가 아프죠. 자, 우리가 머리카락을 가볍게 잡아당길 때는 안 아프죠. 근데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뽑히거나 굉장히 아프기 시작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안 좋을 때는 근육이 단축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근육이 자꾸 많이 잡아당기다 보면 그 근육의 부착 부위,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목 바깥쪽이 오래 걷거나 서 있다. 이건 뭐냐면 근육을 많이 쓰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어디를 풀어보라 그러냐면 발목 바깥쪽에 있는 정강이 근육 있죠. 거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했는데도 말씀드렸죠.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아니면 횟수가 증가한다. 이럴 때는 한번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내가 얼마 되지 않았고 크게 심하진 않고 초록불 말씀드렸죠. 뭐 자고 나면 다음날 괜찮아지고 크게 반복적으로 되지만 불편하진 않다. 이럴 때는 근육을 먼저 풀어보시고 점점점 횟수가 증가하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으면 잠깐은 괜찮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60대 중반이시죠? 자, 60대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퇴행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릎 통증, 어깨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원인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몇 가지? 자, 첫 번째 근육, 두 번째 신경, 근육, 힘줄 인대,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뼈, 이런 구조적인 문제. 자, 우리가 통증이라는 건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통증은 항상 관절염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물렁뼈, 반월상 연골판이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허벅지 근육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육이 짧아지면 그 근육의 부착 부위인 무릎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 근육에 붙는 자리가 잡아당겨지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60대 중반이 되셨다면 주사만 맞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주사 이외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일단 통증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이제 저는 무릎 통증을 관리할 때 저는 그 폼롤러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어디를 푸냐면 장경인대라고 있습니다. 허벅지 옆쪽. 허벅지 옆쪽에 그 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를 풀어보시면 환자분들이 처음에 다 곡소리 납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도저히 못 따라하겠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폼롤러를 하시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폼롤러를 한번 거기 장경인대라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유튜브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를 참고하셔서 폼롤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릎이 아플 때 대부분 자꾸 어디에다 찜질 하시냐면 무릎에 찜질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 말고 허벅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처음보다도 좀 더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대시라면 이제는 주사만 맞지 마시고 이제는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를 하시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요즘은 이제 무릎은 다양한 치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무릎을 관리하시면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공관절을 하셨는데 한쪽만 하셨는데 인공관절 하셨는데 수술 이후에 또 이제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대학병원에서 하셨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인공관절은 뭐 국산이다 외국산이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인공관절이 굉장히 예후가 좋아요. 90% 이상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부분 자꾸 무릎만 쳐다보니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릎 수술을 했으면 연골 문제라든지 그 안에는 반응성 연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해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왜 무릎이 아프죠? 그거는 무릎 이외에 밸런스 문제, 그리고 근육 문제, 여러 가지 인대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 이후에 같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허리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문제가 있어도 무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수술 이후에 재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무릎 수술 이후에 전체적인 치료, 이런 밸런스 치료라든지 허리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치료 이후에도 무릎이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무릎 수술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좀 무릎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술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오래됐다면 그건 무릎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무릎만 쳐다보지 마시고 무릎 이외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밸런스 치료를 하다 보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릎 수술을 하지만 수술 이후에 아프다는 분들, 그래서 이러한 통증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다 보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하시다가도 이러한 밸런스 치료를 하시면서 좋아지는 분들도 수술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먼저 재수술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무릎 이외에 무릎의 통증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치료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 2년 전에 수술을 예. 그렇죠. 1, 2년 전에 한쪽도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수술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할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양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네요. 수술을 양쪽에 있어서 좀 고민인가 보네요. 자, 그래서 저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꼭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설명드리는데요. 힘줄의 파열이 전층입니까 부분층입니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회전근개 파열이 전층인가요 부분층인가요? 자, 부분층 파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옷에 구멍이 생겼는데 아직 구멍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옷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내가 뭐 1년, 2년, 3년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좀 해지죠. 좀 해진 정도는 부분층 파열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계속 입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옷에 구멍이 생기죠. 그 구멍이 생긴 것은 전층 파열입니다. 그래서 힘줄의 파열이 전층 파열이 아닌 부분층 파열일 때는 아직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층 파열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전층 파열일 때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중요한 게 크기입니다. 전층 파열일 때 우리가 힘줄을 꼬매는 건 어떻게 꼬매냐면
자, 요렇게 힘줄에 구멍이 났어요. 원래 힘줄이 요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요렇게 생기면 힘줄이 요렇게, 여기가 구멍이라 좀 생각해 주세요. 점점점 커집니다. 이 구멍이 커져요. 그러면 어깨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 힘줄을 다시 이렇게 당겨와서 여기에 다시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힘줄이 점점점 크기가 커졌을 때, 회전근개 파열은 논문에는 전층 파열일 때 1년에 한 4mm씩 점점점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줄이 파열됐는데, 전층이 파열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놔두면 점점점 이렇게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크기가 커져 있을 때 다시금 이 힘줄을 잡아당겨 와서 제 위치로 꼬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힘줄이 파열이 있을 때 크기가 점점 커져 있다면 다시금 당겨 왔을 때 다시 재파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힘줄의 파열은 1cm, 3cm, 5cm 이렇게 해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로 나뉘는데요. 크기가 작을 때는 보통 재파열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뭐 5%, 7%. 근데 중파열일 경우는 10% 이상, 대파열일 때는 20%, 30% 이렇게 점점점 크기에 따라서 다시 재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깨 힘줄이 파열됐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선생님 제가 전층 파열인가요? 부분층 파열인가를 물어보시고 전층 파열일 때는 제가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중에 어떤 파열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깨 힘줄은 동시에 수술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우리가 고정을 해야 돼요. 보통은 4주에서 6주 정도 힘줄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고정의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고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일상생활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보통 한쪽 수술하고 나서 만약에 전층 파열이시고 파열의 크기가 크다면 한쪽 파열을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반대쪽을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힘줄은 1년에 4mm씩 커진다고 돼 있죠. 한쪽이 전층 파열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갑자기 막 너무 커지거나 갑자기 수술하지 못할 정도로 힘줄의 상태가 나빠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에는 1년에 4mm씩 커진다고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한쪽을 잘 수술하시고 반대쪽을 다시 6개월에서 1년 뒤에 수술하신다면 걱정 없이 잘 할 수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수술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다음 그거 했고요. 네, 다음 질문. 네, 정직한 세상. 예. 아침에 굽고 저녁에 풀린다. 아침에는 보통 이제 어깨가 아침에 좀 뻣뻣하게 굽고 저녁에 이제 풀리면 질환을 얘기하셨는데 굳는 거는 사실은 질환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깨가 우리 고무줄을 어깨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근육은 언제 가장 단축돼 있죠? 아침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아침이 좀 불편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근육 자꾸 쓰다 보면 근육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좀 편안해져요. 풀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침에 주로 힘들고 좀 쓰다 보면 저녁 때는 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굳어지는 거는 사실은 아침에 굳어지고 저녁 때 풀리는 거는 뭐 흔히 일상적으로 이제 근육통 때문에 근육 문제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이 많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질환을 의심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제가 아까 어깨 질환을 의심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야간통. 그 다음에 통증이 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점점점 아침이고 저녁이고 심해지는 거죠. 특히 특정 동작 시 아프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심해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굳어지는 느낌은 어떤 질환을 의심하시기보다는 뭘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 그래서 폼롤러 해주시고 그다음 올바른 자세 해주시고 이런 걸로 좀 관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을 어깨 위로 올리면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예, 그렇죠. 자, 어깨 통증의 특징은 뭐냐면 어깨를 올릴 때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어깨를 올릴 때 통증이 있다면 일단 어깨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환자분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반대팔,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저는 왼쪽을 먼저 이렇게 움직여봐요. 그럼 환자분들이 저 어깨가 오른쪽이 아픈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먼저 정상적인 어깨를 먼저 움직여보고 오른쪽이 어깨 문제 때문에 그런지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 조금 더 이해시키려고 먼저 반대편을 제가 움직여봅니다 하면 좀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와서 제가 이제 왼쪽 어깨를 움직여요.
움직였을 때 이제 이게 안 아프다는 걸 인지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아프다 그랬는데 어깨를 막 움직여요. 그랬는데 별로 안 아파. 그럼 이건 어깨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목 디스크나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어깨를 움직여 보는데 특히 어깨 문제가 있을 때는 어깨가 움직일 때 굉장히 아파요. 자, 그러면 어깨가 움직일 때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힘줄의 파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깨는 충돌증후군,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힘줄 파열을 먼저 의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깨 통증이 3개월, 6개월 아니면 치료해도 계속 아프고 점점점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때는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픈 지 오래 안 됐고 한두 달 됐다. 그러면 초음파로도 어깨 힘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해 보시니 좋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됐다. 너무 오랫동안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아프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MRI라도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으셨는데 3개월이나 6개월 오래 되셨다면 초음파든 MRI든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어깨 힘줄의 상태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어깨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어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어깨는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에 저한테 처음 오시면 저는 일단은 자세 엑스레이 찍고 어깨 엑스레이 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깨를 볼 때 구조적인 것을 안 보게 되면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고 두 번째 어깨 아픈 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다. 2주나 뭐 오래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엑스레이만 찍고 일단은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봅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점점 만성으로 가는 통증이다라면 그리고 움직일 때 통증도 심하고 횟수도 심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초음파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 통증이 더 오래됐다 그러면 그럴 때는 MRI. 이렇게 증상의 기간과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정밀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 가시면 일단 먼저 엑스레이를 검사를 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통증의 양상이나 횟수에 따라서 초음파나 아니면 MRI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달 전 기지개를 펴다가 어깨에 뚝 소리가 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거 뚝 소리가 났어요. 그 이후에 어깨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육이 파열됐나요? 자, 여러분 근육이 파열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은 혈관이 많거든요. 멍이 듭니다. 자, 우리 달리기를 하다가 아니면 부딪혀서 근육이 손상되거나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멍이 엄청 들죠. 그래서 근육 손상이 생기면 무조건 멍이 듭니다. 근데 힘줄 파열은 갑자기 생길 수가 없어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뭔가 푹 부딪혀서 뚝 소리가 났다고 해서 힘줄이 갑자기 끊어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힘줄 파열은 의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 깁스 당연히 안 하죠. 자, 어깨 문제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뚝 소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아프다. 이건 뭐냐면 사실 그 전부터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다가 증상이 지금 생긴 거지 그 뚝 소리 나는 기지개 편 것 때문에 어깨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이 점점점 초록불 기지개 펴고 뚝 소리 나는데 다음날 멀쩡하다. 그러면 초록불이죠. 그런데 계속 아프고 반복적으로 아프고 밤에 잘 때도 아프고 이러면 이거는 달라요. 이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 어깨에 따른 원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깁스는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불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병원에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수면 중에 팔이 저리고 깨는 일이 반복되는데요. 어깨에 올 수 있는 증상인가요? 어깨가 아프면 밤에 아프다 그랬죠. 야간통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깨 통증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목 디스크와 하나는 어깨 문제입니다. 목 디스크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밤에 잘 때 만세하고 잡니다. 팔을 들면 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팔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목 디스크 문제. 근데 어깨가 아파도 밤에 잘 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일을 못하니까 누가 일을 많이 할까요? 승모근 상하근. 즉 어깨 힘줄이 아닌 다른 근육도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단축되면 그 근육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자극돼요. 그것 때문에 좀 저리거나 아니면 야간통 때문에 이제 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간통, 밤에 아파서 저리거나 깨는 경우에는 어깨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 디스크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일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등 뒤로 손 넣는 동작이 전혀 안 됩니다. 50견일까요? 만약에 등을 뒤로 했을 때 이 동작이 전혀 안 된다면 50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0견일 때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외회전이라고 그러죠. 팔을 옆구리에 붙여서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 돌아가는 게 양쪽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구리에 붙여서 비교해 보는데 하나는 잘 돌아가요. 근데 하나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러면 이거는 50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50견은 앞쪽도 안 올라가고 옆으로도 안 올라가고 뒤로도 안 올라가고 전체적인 어깨의 운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50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50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엑스레이에서 정상인데 통증이 3개월, 6개월 만성이다. 그럴 경우에는 초음파 MR을 찍어보는 게 좋겠죠. 자, 초음파는 뭐냐면 초음파는 어깨 힘줄을 볼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석회, 그다음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MRI는 어떤 거냐면 MRI는 힘줄뿐만 아니라 근육도 볼 수 있어요. 근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깨 이외 어깨 낭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낭종 때문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저는 좀 더 3개월이나 6개월 오래된 분들은 저는 초음파보다는 좀 더 MRI를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어깨 힘줄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도 같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아픈 증상의 기간에 따라서 초음파 혹은 MRI를 좀 선택할 수 있고 또 병원에 가는데 거기에는 또 MRI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초음파를 통해서 자세하게 어깨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80세신데 50견 진단을 받으셨네요. 자, 50견은 세 가지인데요. 50견은 통증,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운동범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 50견은 이 세 가지를 치료를 해야지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그냥 열심히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운동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0세이기 때문에 수술은 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50견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50견은 스트레칭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혼자, 왜냐면 관절낭이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50견일 때는 좀 빨리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브리즈망이라고 있는데요. 이 브리즈망을 통해서 관절낭을 제가 늘려드리고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사실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서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 50견이 오래됐다. 운동 범위가 너무 낮아서 잘 회복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브리즈망을 통해서 제가 목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 관절낭을 늘려드립니다. 늘려드린 이후에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면 훨씬 더 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됐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가졌는데요.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어깨 강의를 해드렸고, 여러분 질문 답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를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어깨 위해서 열심히 강의 듣고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